자,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책인데요.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 서적. 자기계발 서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08년경부터 자기계발 서적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참 많은 것들 깨닫고 제 자신의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각하빅력 뭐 이런 신영철 사건, 촛불 집회 개입 사건에 제가 나서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각하빅력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 서적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계발 서적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무슨 뭐뭐 하는 몇 가지 방법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온 것들 중에 대부분은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짜집기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쓴 자기계발 서적들은 좀 그런 게 좀 더 많아요. 그런 내용들은 좀 진짜 소위 말하는 허접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자기계발 서적.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혜민 스님 책이라든가 정혜신 선생님의 책도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기계발 서적을 좀 폭넓게 그런 책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주는,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책들, 저는 이걸 다 그냥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넓게 해석을 하는데 흔히 알려지는 자기계발 서적이라는 표현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그런 책들은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긴 하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이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어보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매일 아침 일기를 써봐라, 뭐 명상을 해봐라,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운동을 해라, 뭐 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변화를 촉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또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는 순간 공개 방송에 또 한 분이 끝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선해 가지고 진짜 괜찮은 책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워낙 자기계발 서적 내에서도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잊어버렸네. 타이탄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금 성공을 거둔 그런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거인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먼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지루한 내용도 많고 와닿지 않은 내용도 많고 저도 좀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 굉장히 저한테 확 꽂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먼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장인 분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이게 해당 안 될 수 있는데, 저처럼 사업을 하는 분이나, 뭐 자영업 하는 분들이나, 또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직장인들이라도 나중에 언젠가 또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나의 서비스를 파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서비스나 나의 제품을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의 기준은 비싸냐 싸냐,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제가 좀 되게 와닿았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제시할 때 제가 수임료를 높이 비싸게 부르면 저 사람들이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분이 안 맡기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낮출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근데 실제로 제가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의뢰인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게 크지, 그 물건이 싸냐 비싸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그 사이에서 약간의 금액에 흥정이 있긴 하겠죠. 조금 너무 좀 비싸다면 조금 낮춰줄 수 없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핵심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 서비스냐, 더 좋은 제품이고 서비스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25로 할지 $30로 할지 고민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 파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자 한다면 사는 사람 또한 제값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똑똑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에서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냐 가지고 기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이 일할 때 말고 퇴근 후에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답니다. 밤 시간, 퇴근 후 밤 시간, 주말에 그 사람이 매달려서 하는 취미 활동이 뭐냐, 뭔가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퇴근 이후는 관심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건 그냥 취미 활동이지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성장하냐 안 하냐, 또는 성공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근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무 이후에, 퇴근 이후에 어떤 취미 활동, 예를 들어서 책을 꾸준히 읽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사실 거기서 달려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장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5년이고 10년 후에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뭐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고를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 후에 맨날 술 먹고 놀러가 다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만 또 방탕한 생활 한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좋을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뭔 말이냐.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사람이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놨을 때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디 앨런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 알파치노, 더스틴 호프만, 이런 사람들처럼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체구도 작고 그런 배우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별로 쓸모없는 배우였는데, 자신은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다. 나는 이기려고 나간 거다.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정벽을 맡으려고 출혈 경쟁을 하지 않겠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의 진가를 알아줄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자기만의 진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비록 못 알아주더라도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것을 버티고 남들처럼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 진가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게 사람들이 점점 식상해지자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기회를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고개 들어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퇴장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알아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 대목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2월 달에 석유TV를 시작했다가 막 4월 중순까지는 막 3만 4천 명까지 막 가면서 엄청 제가 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5만, 10만 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4월 16일, 15일 이후부터 이 증가세가 멈추고 조회수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래, 아직 석유TV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꾸준히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또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석유TV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100명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꾸준히 가겠다. 이거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이 말 멋지지 않아요? 야승수 내꺼님 멋지다, 양양님 멋지다 그러시네.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잘 나오지? 멋진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상한데. 공개방송도 마찬가지죠. 오늘 공개방송에 오신 분 딱 2분밖에 없어요. 2분. 정말.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2분이라도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올라오고 있어요, 막. 또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아무튼 1명이 오더라도 2명이 오더라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의 말인데, 자, 요거죠. 이거 아닌데. 세 번째 오르는 것이 진짜다. 이거 아니고요. 요거. 느리게 가야 빠르게 얻는다. 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느리게 천천히 가야 오히려 빨리 얻는다. 자, 사람들이 나를 석유TV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서두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지치는 수가 있죠.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느리게 가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느리게 천천히 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또 이런 말, 이 말 정말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정말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속도 있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는 방법이다. 옳은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가를,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서교TV가 한참 맥을 못 쓰고 있을 때 4월부터 6월까지 슬럼프에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위안이 됐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 진짜 멋진 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대요.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천천히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급함, 욕심, 불나방처럼 그냥 직진 뛰어드는 거, 옆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도 있죠. 막 급하게 서두르고 막 이렇게 그 야근하고 과로하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분. 그러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 집중하든지 간에 속도를 늦추는 게 낫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멋진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또 여기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공개방송에 끝물에 다들 오시네. 아무튼 늦게라도 오시니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길이 너무 막혀있지. 오늘 금요일 날이라서 이 차가 엄청나게 막혔나봐요. 그냥 서 주차장이야. 이런 날에는 대중교통이 최고인데 이게 잘 안 보인. 대중교통 저렇게. 헬기 사야 돼, 헬기. 비행기 한 대 사야 돼요.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 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세요. 공개방송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순간순간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있는가?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능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이런 거를 혼자서 넋두리 하듯이 종종 하는 사람들 있죠. 개딸기 아빠님 1번 저요. 마미뿌님도 저요. 이런 분들 많으시네. 하늘보라님 내 얘기인가 하시네. 이런 거 많죠. 딩가딩가님은 본인은 아닌데 우리 누나가 그렇다네요. 임꺽정님은 저요. 임꺽정님은 이름을 바꾸셔야겠어요. 걱정이 많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름을. 일하다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때가 있죠. 누구나 다. 박덕희님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셨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박덕희님.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써주세요.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 채팅창에 난리 났습니다. 너도 나도 다 1번. 다 그렇대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구나. 사실은 저도 가끔씩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시키게 되겠죠. 당연히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 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라는 거죠. 질문이라는 것은 긍정으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뭐를 할 것인가? 자,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럴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차이죠. 의문과 질문. 똑같은 문인데 굉장히 180도 다른 문이네요. 네. 의문과 질문. 목이 있어.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면 자기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에게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감옥에서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나에게, 그리고 자기를 면회오는 분들에게, 또는 멋지다. 멀리 있는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다, 뭘 준비하고 싶다, 뭐부터 준비할 거다,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록 이후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넬슨 만델라처럼 아주 훌륭한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뭐 우리가 항상 의문을 질문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때로는, 그리고 오늘 서교TV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서 내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잠깐 질문으로 바꿔볼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서기호TV를 다시 보는 겁니다. 오늘 7월 5일자 생방송에서 서기호TV 서기호 변호사가 했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이거 안 읽어봐도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양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 읽어봐도 되는데, 7월 5일자 서기호TV의 요 대목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좋죠. 그러면 의문, 질문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호흡하며 걷기. 흔히 말하면 이제 산책 같은 건데, 산책이 좋다고 하잖아요. 산책을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때 이 두뇌가 굉장히 두뇌 나쁜 게 이제 좀 나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두뇌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산책할 때 한숨 쉬면서 걸으면은 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숨 쉬면서 땅바닥 보면서 걸으면 효과가 없고, 자, 고개를 딱 펴고 앞을 보면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도 해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하게도 한 10분 정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그게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사실에 감사하기. 오늘 하루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잘 일이 안 풀렸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목록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는 목록을 찾아서 일기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3주 정도 됐는데 일기 감사 일기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하루 완전 엉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일도 있었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꼭 해내리라고 결심한 세 가지,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의 모습, 내가 성공하는 모습,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여기에 집중해 본다 이거죠. 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뭐 하루에 10분, 20분이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멋있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요런 천천히 호흡하며 걷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세 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명상하는 거. 요런 것들 하다 보면 내 안에, 당신 안에 작은 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거인은 바로 당신인데 워낙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부정적 감정, 의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난쟁이로 보였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거인인데 이런 의문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해서 나를 난장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안에 있는 숨어있는 거인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를 오늘 잠깐이라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시간에, 내가 싫어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나는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24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리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오늘 하루, 오늘 저녁까지 끝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마감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정말 하기 싫어요. 억지로 막 해. 근데 그런 것을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집중해서 끝냈으면은 오전 12시까지 끝낼 수 있었던 일을 계속 붙잡고 하다가 저녁 7시 넘어서 야근을 해서 9시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싫어하는 일에 하루 종일 12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쏟아부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해야 할 일 목록,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 목록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들이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싫어하는 일 목록을 빨리 해치우는 거다. 어떻게?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력 있게 파박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라 이거죠. 이게 참 말이 쉬워 보이는데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말만 쉬워. 말만 쉬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네. 근데 저는 이거 실천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진짜 싫어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딱 어떻게 했더니 막 시간이 남아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천히 호흡하며 걷기, 감사일기 쓰기, 뭐 기타 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명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운동, 뭐 독서, 뭐. 저는 싫어하는 일을 난 제껴놓고 좋아하는 일을 해봐요. 싫어하는 일도 뭐 설거지 같은 거 할 거면 해야지. 싫어하는 일은 제껴놓고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이
그게 뭐 말처럼 쉽냐 하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이거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 자, 잘 안 보이네. 자, 행복은 거절의 기술이다. 자,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거절을 잘해야 된대요. 예, 거절을 잘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꼭 승낙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응해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원치 않은 부탁, 제안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본질이다, 지름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해오는 사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을 이메일로 대체하는 사람, 무작정 자기를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좀 미안해하면 된다. 예,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고 조금 미안하긴 하죠. 거절하면 좀 미안해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일 막 많이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과감하게 거절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거절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거절의 대상, 나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죠. 욕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쿨하게 거절을 하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게 이제 그 연결되는 건데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제목이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다. 뭐 이것도 참 뭐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죠. 근데 이 말을 자체는 재밌고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절을 할 거는 거절하자 이거죠. 하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더라도 그 사람한테 약간 미안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죠. 속으로 제가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긴 했지만 그래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마음으로 그 말을 이제 겉으로 하면은 그 상대방이 장난하냐? 이러겠죠. 장난하냐? 내 제안을 거절하면서 뭐 사랑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속마음으로 마시고요. 두 개 다 어려워. 두 가지 다 어려워. 이게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도 깝깝하니까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텐데, 하지만 나도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깝깝해지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절해야겠다. 하지만 당신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부탁하고 제안한 거니까 그 사정도 내가 이해하겠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인정한다. 인간적으로. 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좀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타이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녹화를